네, 안녕하세요. 포털브레이브 유겸입니다. 오늘은 또 오랜만에 가성비 차이파이 이어폰 두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 브랜드인데요. 이 TRN이라는 차이파이 브랜드에서 새로 나온 X7 그리고 VX 프로라는 이어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전에 저희 리뷰했던 그 VX라든지 TA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구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국내 수입사인 비아 컴퍼니에서 저희한테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가져와서 들어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 가져온 두 제품은 차이파이 이어폰 중에서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일반 전체 이어폰 카테고리 내에서는 그 보급형을 살짝 넘어서는 입문자들한테 본격적으로 이어폰을 좀 들어봐라 라고 추천을 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한 10만원대 초중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스토어 기준으로 X7은 16만 8천원이고요 VX 프로는 13만 8천원으로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대부분의 차이파이 브랜드가 그런데 같은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제품별로 소리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이 브랜드만의 소리 성향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편이고요. 그래서 이 TRN 제품들도 여러가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가지 소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두 제품을 동시에 같이 리뷰를 하는 이유도 이 두 제품의 소리 차이가 제법 많이 커요. 그리고 또 성향이 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 자리에 묶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가져온 두 제품 모두 차이파이 이어폰답게 드라이버가 굉장히 많이 때려 박았습니다. X7 같은 경우에는 BA 드라이버를 7개 사용을 했고요. 이 VX 프로는 DD, 10mm짜리 DD가 하나, 그리고 BA 드라이버가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X7은 4A 구조에서 중저역 드라이버와 중고역 드라이버가 하나의 도관으로 연결이 돼서 소리가 전달되는 그런 구조였고요. VX 프로는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내부 구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품 내부 구조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별도의 도관이 없이 하우징을 설계를 하고 드라이버를 배치를 해서 소리를 모아서 노즐까지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이 VX 프로가 고역을 담당하는 4개의 BA 드라이버를 2개는 노즐 바로 뒤에 배치를 하고 또 다른 2개는 그 뒤에, 그러니까 DD 옆에 배치를 해서 나눠놨더라고요.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두 제품 모두 이 케이블 탈착식인데요. X7하고 VX 프로 같은 경우가 모두 이어폰 핀 연결부가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디자인입니다. 동봉된 케이블도 여기에 맞춰서 결합을 하게 되면 케이블 쪽에 있는 단자가 이어폰 단자를 감싸는 방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투핀 구조하고는 약간 다르죠. 보통의 탈착식 이어폰이라고 한다면 투핀 커스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핀 쪽의 단자가 음각의 이어폰 단자 안으로 끼워지는 그런 방식인데, 이런 구조는 보통의 커스텀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면은 핀만 연결이 돼서 어떤 고정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자칫 핀이 휠 수도 있고 더 심하면 핀이 부러질 수도 있어서 보통의 단자에 결합을 하기에는 그리 부적합한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X7 같은 경우에는 레진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내부가 투명해서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VX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 합금 구조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만듦새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게 잘 빠진 것 같아요. 다만 이 VX 프로를 보면은 다른 이어폰이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바로 이 매제의 라이펜타라는 이어폰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특히나 이 색상 같은 경우에도 라이펜타의 그 딥블루 색상, VX 프로의 이 딥블루 색상이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만듦새라든지 이런 구성품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차이파이 이어폰들이 갈수록 가격 대비 갖출 거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두 이어폰의 소리 스타일을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텐데요. 특별하게 항목을 좀 나눠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스테이징, 그리고 음역대 밸런스, 그리고 각 음역대별 재생음의 차이를 한번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트할 때 사용한 기기는 저는 집에서 들을 때에는 그 린의 매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야외에서 사용할 때에는 아스트랭크에 새로 나온 그 DAP죠. SR25 마크2와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는 이 로얄 타자기의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스테이징입니다. 두 이어폰의 스테이징의 모양이라든지 규모가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VX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좌우의 폭이 좀 넓은 편인데요. 대신에 깊이감은 좀 좁게 느껴졌고요. 반대로 X7은 그 좌우의 폭은 좀 많이 좁은 편이었는데 상대적으로 깊이감이 조금 느껴지는 레이어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곡은 오랜만에 이 퀸의 I Was Born to Love You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 노래가 마스터링 단계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좀 좌우의 어떤 스테이징, 무대를 좀 넓게 쓰려고 노력하는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중간 부분이 나오는 이 신디사이저 소리가 좌에서 우로 한 바퀴 삥 도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 어느 이어폰 어떤 시스템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이 원형의 모양이나 원형의 크기가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유를 했을 때 VX 프로가 좌우가 긴 타원형의 그런 원이 그려진다고 한다면 X7 같은 경우에는 보다 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그려졌습니다. 다만 X7 같은 경우에는 그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었어요. 전체적으로 소리가 앞으로 당겨져서 들리는 느낌도 들었고요. 가까이서 소리가 나는 대신에 좌우의 폭도 제대로 딱 경계가 느껴지는 이런 식이에요. 좀 스테이징 면에서는 답답하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좌우폭이었습니다. 반대로 VX 프로 같은 경우에는 X7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한두 발짝 정도 뒤쪽으로 빠져서 앉아서 음악을 감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특히 보컬의 음상 매침이 두 이어폰의 거리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VX 프로가 상대적으로 좀 뒤쪽에 많이 빠져서 자리를 잡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성향의 스테이징의 규모가 만약에 X7처럼 좀 좁았다 라고 한다면은 굳이 오늘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 정도로 좀 난감한 이어폰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얘는 멀어진 만큼 좌우의 폭이 좀 더 넓게 좀 크게 벌려져서 들려주다 보니까 적어도 좌우 경계 때문에 무대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스테이징에서 좀 앞쪽으로 자리 잡는 보컬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당겨져서 들려주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뒤쪽에서 빠져서 소리가 나다 보니까 요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 스테이징만 놓고 본다면 제 취향에서는 VX 프로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스테이징과 더불어서 정의감 테스트를 위해서 한 곡을 더 들어봤는데요. 얼마 전에 개봉을 한 영화죠. 듄의 OST 중에서 이 Ripples in the Sand라는 이 8번 트랙 곡이 있어요. 이번에도 한스 짐머의 OST답게 굉장히 좀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그 다음에 극저까지 쫙 깔리는 그런 웅장한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곡을 들을 때에는 좀 공간감이 넓게 들려야 되고 저역이 좀 쫙 깔려야 되고 묵직하게 들려야 그 듣는 맛이 살아나는 그런 곡들이죠. VX 프로로 이 곡을 들어보면 일단 저역부터 중고역까지 음상 매침은 굉장히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무게감도 있고요. 좀 웅장하게 깔리고 소리의 살집도 강하게 붙어있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밀도가 중역보다는 저역에 집중적으로 좀 맞춰져 있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딱 이 정도 저역이 강조된 편이 오히려 이 대편성이라든지 OST 음원을 들을 때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무게감 있는 저역이 좀 쫙 깔려주면서 좌우로 넓게 퍼지는 그런 무대 효과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면이 이어폰에서 들려줄 수 있는 적당히 과장된 그런 웅장함을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VX 프로로 듣다가 X7으로 같은 곡을 바꿔서 들어보게 되면 단번에 소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소리의 스케일 그리고 좌우의 폭이 확 좁아진 게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을 만큼 차이가 나고요. 저역의 양감은 줄어든 대신에 중저역 이상의 대역은 양감이 급격하게 늘어난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A자 이렇게 삭감 모양이라고 하죠. 이런 모양에 가까운 그런 밸런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X7 같은 경우에는 보컬 위주의 음악을 들을 때에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음색이었고요. 대편성곡이나 OST 장르에는 VX 프로가 보다 더 잘 어울리게 들렸습니다. 이 음역대 밸런스를 놓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이 두 녀석을 합친 다음에 딱 평균을 내서 잘라버리면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건 좀 힘들겠죠 아마? 근데 저는 이 정도로 들었는데 로얄 타자기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또 차이파의 전문이니까. 로얄 타자기는 어떻게 들었어요? 특히 두 제품 소리 성향이 극과 극이라서 정말 재밌기는 하더라고요. 먼저 VX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이랑 비슷하게 저역 쪽이 굉장히 치우친 제품이더라고요. 전반적인 토널 밸런스는 아래쪽에 잡혀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역은 조금 잘록하게 들리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보컬 백행이 느껴지긴 했는데 대신에 고역은 시원하게 내주는 편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인 느낌은 이전 모델이었던 그 VX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저역의 힘을 살짝 줄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이어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VX가 전형적인 V자 소리면 이번에는 약간 좀 작아진 V자 느낌? 소문자 V? 그 X7은 VX 프로랑 정반대로 음상이 조금 살짝 위로 떠서 잡혀있는 토너 밸런스가 살짝 위쪽에 잡힌 가벼운 소리였는데 VX 프로랑 비교해보면 이 제품은 오히려 중역 부분은 더 강조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보컬이 꽤 앞에서 들리고요. 전반적인 음성이 앞쪽에서 잡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저역 양감이 전혀 없냐? 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전반적인 그 저역 양감은 적은 편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오히려 더 아래쪽 저역 있죠. 그 부분 저역이 오히려 더 굉장히 강조가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 왕자의 게임 OST 중에 그 위켄드가 불렀던 곡 파워 이즈 파워라는 곡이 있거든요. 혹시 알아요? 그 곡으로 이거를 들어보시면 그 극저역 재생 차이를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위켄드 그 미성 보컬 위에 비트는 완전히 아래로 그 깔리는 극저역 비트의 그 어두침침한 그런 곡이잖아요. 이게 그 X7으로 극저역 비트를 들어보니까 그 소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긴 하는데 존재감이 꽤 나름 상당히 느껴지는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VX 프로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 60Hz 이상 대역은 묵직하게 강조돼서 그 타격감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극저역 부분만 이상하게 약간 좀 살짝 부밍이 일어나는 것처럼 좀 퍼지는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 음역대는 그냥 저역 비트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말하는 그 진짜 서베이스라고 말하는 부분은 한 30Hz 이하? 뭐 예를 들어 노래로 말하자면 그 다크나이트의 Why So Serious 중간 한 3분대 나오는 그 막 깔리는 부분이 있어. 거의 10에서 20Hz까지 그런 소리? 그런 쪽으로 서베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쪽은 X7이 약해. 확실히 양감이 줄어. 근데 그 위에 있지. 네가 방금 말했던 그런 타격감 그런 쪽은 또 얘가 또 강조라고 해야 되나? 잘 들려. 근데 반대로 VX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강조된 대역이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와이소 시어리어스 같은 서베이스는 오히려 얘가 굉장히 좀 깔려서 들려줘. 근데 깔리는 게 퍼진다는 느낌, 얘가 좀 그 음역을 풀어뜨려서 풍성하게 확산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뭉뚱하게 들릴 때도 있는 거야. 근데 그 위에 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40 이상? 40Hz에서 한 100Hz 그 정도? 그 정도 대역대는 또 그렇게 풀리지는 않고 어느 정도 좀 잡아서 들려주는 편이기도 하고. 네, 이 아델 앨범을 들어도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할 때 아델 앨범을 좀 자주 듣는 편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고 이 아델 앨범이 음감하는 시스템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좀 시스템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지 못한 시스템으로 듣게 되면은 보컬이 묻힌다든지 너무 치차름만 도드라지게 들린다든지 혹은 뭐 피아노 음색이 어색하게 들린다든지 뭐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아델곡으로 테스트를 좀 해보는 편인데요. 이번에 아델이 11월 19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요때 또 신보가 나옵니다. 이 선공개된 곡 중에서 이즈옴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X7은 평소 제가 듣는 그런 소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아델의 보컬이 상당히 앞쪽으로 도드라지게 튀어나와서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뭐 그런데도 이 치차름은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았고요. 이런 걸 보면은 보컬은 도드라지지만 4K에서 6K 뭐 치차름 대역이라고 하죠. 요 정도 대역은 또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고 적당히 억누르는 그런 튜닝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컬이 묻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좀 튀어나오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컬은 시원하게 뽑아주는 편이었고요. 반면에 VX 프로로 바꿔서 듣게 되면은 비트 소리가 보다 부각이 되고 대신 보컬이나 피아노 소리는 뒤쪽으로 물러나서 들려지게 됩니다. 이 아델 보컬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살짝 답답하게 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양이 좀 많은 저역 성향 탓인지 보컬은 조금 탁하게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저역 재생 방식에서 두 제품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X7은 양은 좀 적더라도 단단하게 잡아서 내어주는 편인데 이 VX 프로 같은 경우는 양이 많은데 저역이 좀 풀려서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두 제품의 소리 성향이나 스타일이 좀 다른 편인데 두 제품 모두 고역이 좀 확 튀었다 라고 말할 만한 성향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교를 해드리자면 상대적으로 VX 프로 쪽의 고역의 개방감이 조금은 더 좋은 편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X7을 너무 중역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뭐 물론 중역의 보컬 파트가 도드라지게 들리긴 하지만 저역도 단단하게 잡혀서 들려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이어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 이 두 제품은 음악 장르별로 그 쓰임새를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로열 타자기는 TRN 제품을 아무래도 저보다 많이 써본 사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 이 제품들을 받기 전에
어떤 편견이 좀 있었거든요. 이 제품 소리는 이럴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그게 좀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TRN 제품 몇 개 들어봤으니까 뭔가 X7은 좀 화사할 것 같고 VX 프로는 뭐 조금 더 뭐 저역이 짱짱하겠지 내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힙합 같은 장르는 VX 프로보다 X7이 훨씬 더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비트를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주고 때려박는 느낌은 오히려 X7이 훨씬 더 위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저역대가 강조가 되는 거지. X7은 단단하게. 거기에 뭐 이제 어쿠스틱이나 뭐 보컬 위주 곡 같은 것들 아니면은 뭐 단단하고 깔끔한 저역 비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X7이 확실히 어울리는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VX 프로가 저역 중심의 이제 V자 성향이라서 더 오히려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VX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감은 훨씬 더 넓어져서 좋긴 한데 그에 대비해서 저역은 약간 좀 퍼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전에 어울렸던 힙합 장르보다는 연주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OST 같은 장르에 더 강점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이제 잔향감 있으면서 이제 조금 타격감 있는 옛날 장르들 있잖아요. 뭐 소울이라든지 펑크라든지 뉴잭스윙 같은 장르를 들으니까 차라리 오히려 VX 프로랑 이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레니 윌리엄스 Cause I Love You 같은 곡이나 뭐 예전에 소개드렸던 뭐 자니길 같은 뭐 뉴잭스윙 아티스트들 이런 곡들 들어보시면은 오히려 VX 프로랑 훨씬 더 잘 어울리고 색다른 매력을 조금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겸님은 둘 중에 뭐가 더 좋게 들렸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제품 성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뭐가 낫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아무런 추가 없이 그냥 이어팁도 안 갈고 그냥 이 케이블도 그대로 쓰고 이런 기본적인 구성으로 쓸 거면 저라면은 X7 쪽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 VX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어팁 정도만 갈아줘도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성향의 이어폰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퍼지는 저역을 잡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이 실험 삼아 집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어팁을 몇 개 바꿔서 한번 껴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보기 전에는 저는 뭐 아즈라 크리스탈 팁이 좀 잘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껴서 들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매칭 실패였습니다. 저역 양감이 확 주는데 이도저도 아닌 소리가 나요. 저역 양감만 줄고 고역은 또 고역대로 존재감이 약해져 버리고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지 않는 그런 매칭이었고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파이널 E팁과 함께 듣는 것이 훨씬 더 듣기가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선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역까지도 좀 단단하게 잡아주는 식의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강력 추천드릴 만한 그런 이어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중요한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VX 프로를 처음 받아서 그러니까 새 박스를 뜯어서 처음 이어폰을 꽂아서 듣게 되면은 소리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서 드라이버가 좀 몸이 좀 풀리니까 그제서야 제 소리로 잡히는 그런 식의 변화가 생겼고요. 그래서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풀릴 때까지 어느 정도의 그 에이징 타임이 필요한 편이니까 충분히 에이징을 시킨 뒤에 소리를 평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날씨가 또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때는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여서 아마 지금 들어봐야 알겠지만 저희 녹음 과정에서도 빗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사실 예전에 내가 아마 내 기억으로는 VX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괜찮게 내린 것 같거든? VX 쪽은 요 정도 가격대에서 요 정도 소리면 상당히 잘 만든 이어폰이다라는 식의 평가를 내린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VX 프로는 가격이 좀 올랐단 말이야. 오른 거에 비해서는 소리가 많이 나아졌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웠어. 그냥 들었을 때는 약간의 그런 실망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어팁을 바꿔 끼니까 평가를 좀 다르게도 괜찮을 만한 이어폰이라고 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쓸 때는 사실 얘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뭐 밸런스 면에서 근데 이어팁만 바꿔 껴서 저역을 좀 잡아주니까 그제서야 얘는 요 정도 가격대에서 요 정도 스테이징에 요 정도 저역 웅장함 그러니까 성향만 맞는다면은 상당히 괜찮은 이어폰이구나. 역시 TRN은 VX 시리즈가 잘 만드는구나 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어폰. 적어도 나는 그랬다.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이어팁을 바꿔 끼면 요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까지.